제가 둘 다 공부해본 입장에서 서양의 사원소나 동양의 음양오행이나 들어보면요. 그 원리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서양의 타로나 동양의 주역이 사실은 이제 근원적으로 통찰하면 일맥상통하듯이 뭐 세상에 대해서 설했는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지구는 둥글다 하지 뭐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면 결국에는 다 같은 것을 말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왜 근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단계는 인문이니까요. 서양에는 사원소가 있고 동양에는 음양오행이 있다. 일단 여기까지 짚고 이렇게 다른데 이제 그러면 사원소가 타로 카드에 왜 사원소가 나타나게 됐고 사원소의 기원은 어디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면요. 고대 그리스에 시칠리아 섬일 거예요. 아마 기원전 5세기경에 엠페도클레스 전에 사실 탈레스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딱 지금 사원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만 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원소를 처음으로 주장한 엠페도클레스예요.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경에 엠페도클레스가 만물이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불, 물,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테라 보이시죠? 테라는 이제 아에르, 테라 이렇게 이그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쿠아 뭐 이렇게 보시면 다 그리스 이제 원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불물, 공기, 흙으로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우리가 흔히 보는 지금 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불, 물,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의 원초적 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보시는 물은 절대 다수의 물과 다른 소수의 어떤 원소들이 섞여서 지금의 물이 된 거예요. 뭐 흙과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비율의 차이로 이렇게 다른 형태를 띄었을 뿐 결국 그걸 다 분해해 보면 불, 물,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개를 처음으로 짚은 자가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상생상극의 개념을 설명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엠페도클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사랑으로 결합하고 미움으로 해체된다. 러브 앤 헤이시라고 말해요, 선생님. 너무나 이성적인 분들은 이게 너무나 뜬금없고 추상적인 말씀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게 사랑이나 미움이나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에너지 차원으로 보았을 때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저주파로 갈수록요. 서로 간에 분리하고 극하는 에너지예요. 뭐 예수나 부처처럼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더 사랑과 자비를 말하죠. 그러니까 보다 더 높은 에너지로 갈수록 결합되고 보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해체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어디에선가 신이라고 말하거나 무의식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곧 사랑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어떤 원리에서도. 왜냐하면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장 어떤 고차원적이고 높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서로 간에 경계하거나 분리짓지 않는 사랑에 다가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어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결합되고 해체된다. 뭐 우리가 선생님 지금 뭐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물이라는 것은 너의 물, 나의 물이 아니고 합치면 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 진심으로 다가갈수록 결합되고 진심이 아닐수록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레옹 OST죠. 스팅의 Shape of My Heart에서 It's not the shape of my heart. 내 마음의 모양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으로 나머지 것들을 짚었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결합되고 미움으로 해체된다. 이렇게 이해를 간단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동양에 상생상극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서양에도 상생상극의 개념이 있었습니까? 여쭤보시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릴 뿐입니다. 선생님 뭐 여기에 깊이 고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사원소를 확장시킨 인물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엠페도클레스는 최초로 사원소가 있다. 그것들은 이제 사랑과 미움으로 결합되고 해체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간에요, 선생님. 복잡한 어떤 것들을 설한 분들이 계시지만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타로에서 중요한 분은 엠페도클레스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두 사람만 알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의 개념을 확장시킵니다. 어떻게 확장시키느냐? 이제 불, 물, 공기, 흙이 있는데
이 불물, 공기, 흙이 사람과 증오로 결합되고 해체되는 게 아니고 각각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은 hot, 아 뜨거워 하는 거. 그 다음에 cold, 아 추워 하는 거. 그래서 축축하고 건조한 것, 뜨겁고 차가운 것. 그래서 이제 뜨겁냐 아니면 건조하냐 이런 것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생님 보시면 어때요? 죄송해요. 공기는 이런 것만 봐도 사람 성량 다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제 강의 견디기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물처럼 유연하게 진행된다는 것도 견디기 힘들 거고 나는 그 성량 너무 안 맞아. 선생님 나는 딱 이렇게 정자체로 써주는 게 죄송해요. 제자에 대한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이게 이제 좌뇌식 학습형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법대 조교를 한 적이 있는데 딱 수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수학 가르치는 분들 특징이 딱 이렇게 옛날에 인강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수학 가르치는 분들 유달리 딱 정자체를 뭐 집착적으로 써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어떤 본인 성향인 거예요. 굉장히 좌뇌적인 성향이 발달하신 거죠. 쌤은 송구스럽지만 그 반대다 보니까 뭐든지 유연하고요. 뭐든지 즉흥적이에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매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흡입력이 있으신가 봐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탁월함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예요. 운에는 모두, 근데 그게 왜 작용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처럼 운에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좌뇌는요, 저 사람의 것을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좌뇌인데 운에는 저 사람의 것을 공부해가 아니고 저 사람의 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끄집어냈어가 되는 거예요. 운해영은. 그런 게 달라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너무 깊이 하면요. 지금 강의가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자 선생님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옆길로 새지 않아야 제 시간에 맞춰요. 자,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돌아가 볼게요. 자, 공기인데 공기는 dry 건조하고요. cold 차갑죠. 자, 거꾸로 흙은 어때요, 선생님? 아 뜨거 핫하고요. 왜 젖었죠. 요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이 개념을 글로 쓰면요. 자, 불은 뜨겁고 건조하대요. 뜨겁고 건조하다. 자,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다. 근데 이거 외워야 됩니까? 절대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런 개념으로 말을 했구나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절대 선생님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불은 뜨겁고 건조하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다. 물은 차갑고 습하다. 흙은 뜨겁고 습하다. 그런데 차이는요, 이걸 왜 설명드리고, 왜 제가 불필요한 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데, 왜 설명드렸냐면요. 서로 간에 하나도 겹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불은 뜨겁고 건조한데 물은 차갑고 습하다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 있죠. 또 반대로 있는 거 어때요, 선생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한데 물은 뜨겁고 습하대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제가 타로 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요. 제가 이쪽으로 설명드릴 때가 있고 저쪽으로 설명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배우신 분은 그 하나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이 4원소의 기호, 심볼 사인을 공부를 해보자면 자, 공기랑 흙이 정반대예요. 이제 공기는 차갑고 건조한데 흙은 뜨겁고 습하대요. 정반대끼리 이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자, 물은요, 선생님. 차갑고 습한데 불은 뜨겁고 건조하대요. 당연한 소리니까 서로 반대돼요. 또 줄 없는 것끼리 반대되죠. 자, 이렇게 4원소의 심볼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순서가 불, 공기, 물, 흙이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타로 카드의 어떤 그 관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서 이제 불은 태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태양 아래 공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설명한 거예요. 태양, 공기, 바다, 대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제 무게로 질량으로 측정한 거예요. 측정했을 때 불이 제일 가볍다. 그 다음에 공기다. 그 다음에 흙이 제일 무겁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순서대로 가볍다는 순서대로 제가 나열한 건데 이걸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 불은 태양은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제일 가볍구나.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에요. 절대적 지식이 아닙니다, 선생님.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주장을 했나? 자, 그 다음에 태양 밑에 공기가 있죠. 공기 밑에 바다가 있습니다. 자, 바다 밑에 또 땅이 있죠. 그래서 태양, 공기, 바다, 대지 순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무거워진다고 말을 했구나.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한 세트겠거니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요렇게 순서예요. 그러면 이 순서와 이 순서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이제 공기고 여기는 땅이죠. 그다음에 fire. 그다음에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면 공기, 불, 물, 흙이에요. 공기, 불, 물, 흙인데
여기는 불과 공기가 바뀌어 있죠, 선생님.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불은 위로 올라가죠. 불은 위로 올라가죠. 불은 이제 태우면 위로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선생님.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에 불을 지피면 공기가 팽창하면서 위로 떠오르죠. 떠오르죠. 그래서 찬 공기는 무거워서 가라앉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요. 이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물은요, 선생님 아래로 떨어지고 흙은 가장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게요, 선생님. 공기 여기가 이제 불, 물, 흙인데요. 이건 4원사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공기를 보시면 위로 쭉 뻗어 있고 불도 보시면 위로 쭉 뻗어 있어요. 자, 공기 보시면 위로 쭉 뻗어 있고요. 불 보면 위로 쭉 뻗어 있어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남성 성기가 위로 서기 때문에 남성성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 사인을 이해하는 법만 지금 배워볼게요. 자, 공기나 불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고 이제 지피면 불이나 공기나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선생님 공기가 불보다 자유로워요. 자, 불은요, 선생님, 순식간에 여기서 선생님이 있는 자리까지로 치고 갈 수는 없지만 공기는요, 훨씬 더 자유롭죠. 여기 있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이어져 있는 게 공기예요. 그래서 자유도의 개념으로 봅니다. 줄을 그었다는 거 극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공기는 가장 극도로 자유롭고 뻗어나가는 기운이다. 자, 물은요, 보시다시피 5가지 물줄기라는 오감이 아래로 떨어지죠. 오감을 말하는데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죠. 그래서 밑으로 향합니다. 선생님, 땅은 가장 아래에 있어요. 땅은 가장 아래에 있다 보니 이제 극상의 개념이니까 가장 아래에 있다. 아래로 떨어진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불인데 가장 자유롭게 뻗어져 나가고 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공기예요. 그래서 공기, 불, 물, 흙 순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기, 불. 요것만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요 사인을 이해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주 보실 거거든요. 앞으로 아주 자주 보실 거거든요. 이거 진짜 선생님 자주 보실 거라서 이해만 하고 갈게요. 자, 공기구나. 이게 불이구나. 이게 물이구나. 흙이구나. 이게 왜 이렇게 선이 긋고 왜 그런 형태를 취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선생님. 다만 저는 이제 왜 각자가 이제 바보가 공기 사인인데 이것까지 지금 다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공기 사인인 바보는 한없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바보의 키워드 자체가 자유로움인데요. 들어오는 모든 것에 열려 있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열려 있는 태도를 취하는 공기가 매우 자유롭죠. 선생님, 공기는 순식간에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굉장히 자유롭고 한계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기죠. 공기처럼 가볍다, 가벼운, 자유로운 키워드가 왜 나타났는지 아시겠죠? 자, 공기 사인을 가진 바보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에요. 불은요, 남자 선생님 조금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볼게요.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설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의 자존심이죠. 만약에 뭐 우리 아저씨가 뭐 나이가 들어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좀 남자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남자 성기가 직립을 한다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발기된 남성성이에요. 자신 있다는 거죠. 나는 자신 있어. 그럼 저는 자신이 있는데요. 강의에 자신 있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게 마법사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요. 불은 뻗어나가고 팽창해요. 팽창해요, 선생님. 그래서 남성성으로 묘사된 거예요. 자,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게 곧 불이죠. 선생님, 간단하게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자, 물로 가볼게요, 선생님. 물이라는 것은요, 공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너의 물, 나의 물이 없는 의식 너머의 세계,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면 뒤, 장막 뒤에 보면 물이 보여요. 그게 곧 무의식, 의식 너머의 세계를 지키고 있다는 의미죠. 고위여사제입니다. 고위여사제. 그래서 물이에요, 선생님. 물은 정신적이고 수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수용이겠어요? 너의 물, 나의 물, 배척하지 않죠. 받아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자, 받아들임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문서 받아들이는, 문서 숨기고 안으로 자꾸 수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얘는 뻗어나가는 에너지고 얘는 받아들이는 에너지죠. 더불어 여성성기예요. 여성성기는 남성성기를 받아들이고 물이 나오죠. 그런 의미예요, 선생님. 야, 타로가 진짜 적나라하네 싶겠지만 아주 적나라해요. 적나라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 가서요. 이런 얘기를 물론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서양인 마인드까지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적나라했나? 나한테는 이게 일반적인데? 이런 약간 수위 조절을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요. 너무 보수적이신 경우에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의 이런 강의들이. 근데 이거 한두 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성이라는 것은 선생님, 섹스라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섹스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두가 섹스를 통해 탄생을 했죠. 근데 이걸 뭐 입 밖으로 내는 게 부끄러워. 선생님,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고위 여사제는요. 이제 처녀의 의미가 있어요. 처녀의 의미가 있어서 쌤을 이제 쌤 카드 뽑으면 고위 여사제 나온다. 이게 타로 카드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수렴이나 지혜, 무의식 이런 어떤 운해적 성향이죠. 물이니까. 무의식과 직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이제 책을 말하기도 해서 지식도 많고 밖에서 받아들인 정보도 많고 무의식적으로도 깊이가 어떤 무의식이라는 건 영적 세계거든요.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이가 있고 제가 이렇게 나대는 것 같겠지만 그 나대는 시간 빼고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적이에요. 그래서 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공감 능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요. 저 사람이 굉장히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역량이 있겠구나. 좀 깊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사제는요. 극단적 보수성을 말하기도 해요. 수처녀예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그런 성적 관념에서 말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요. 여성 성기의 모습, 남성 성기의 모습을 말하는 의미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러버스 연인 카드까지 가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고태요, 선생님. 그래서 일단은 물이라는 건 직관을 말하고 무의식을 말하고 영적 세계를 말하고 그다음에 감성을 말하고 분위기를 타는 하나됨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 여성성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해서 고위 여사제 물이 된다. 여기까지고요. 흙은 여왕제인데 왜 흙이에요, 선생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여황제는요. 곡식이 풍요롭고 땅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왜 땅이냐? 선생님, 숫자 1은 점 하나고 숫자 1은 점 두 개가 만나서 선이 돼요. 숫자 3은 점 세 개가 만나서 면을 만들면서 최초로 공간, 실제 하는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3차원 세계가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현실이죠. 자, 그래서요, 여왕제가 굉장히 현실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정신적인 걸 많이 추구한다면요. 아까 무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많이 추구한다면 여왕제는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추구해요. 옷 입은 것만 봐도 다르죠. 이 사람은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적인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안에 토라, 지혜를 말하죠. 자, 근데 여황제 어때요, 선생님? 왕관도 화려하고 연지 곤지해. 자, 진주 목걸이에 옷도 엄청 화려하죠. 선생님, 옷도 엄청 화려하죠. 여사제랑 다르죠. 각자한테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선생님? 제가 오늘 손톱이 많이 길었네. 네일을 하러 가야 되나 하면 여왕제가 되는 거고, 오늘 내가 글 한 자 더 읽어야 되겠다면 여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사제 성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요. 여왕제는 절대 아니고 여사제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하기도 하고요. 좀 더 이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쌤은 개인적으로 여사제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거꾸로요. 눈에 보여지는 걸 중시하고 여자는 배우는 것보다 이게 좀 너무 좀 극단적인 예시인가? 어떤 나는 남녀 간의 정신적인 코드보다는 좀 현실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 결국에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다 성격보다는 나는 저 사람의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매력 있어 이런 게 어떤 지적인 영역이라든지 이런 면모에 반한다면 여사제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거고 일단 여자는 어리고 예뻐야 돼. 이게 중요하다면 선생님 여왕제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 성향의 차이잖아요, 이거는. 펜타클로 돌아가서 동전은 흙이잖아요. 이제 땅의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곡식도 많이 나고요. 여황제를 보면 모든 게 풍요롭고 쿠션도 보이고 여유로워 보여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제 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도 나죠. 흠잡을 데 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모든 걸 갖춘 존재죠. 그래서 여황제가요. 여유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여유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재산, 자리가 있고 안정되어 있고요. 현실이 풍요로운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이다 보니까요, 선생님. 이렇게 때려서 아프다고 늘 말씀드려요. 이렇게 만져줘야 돼요. 자, 펜타클이라는 거는요, 선생님 때려서 만져줘야 돼요. 이미
그럼 어떤 의미예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미 눈앞에 드러나고 만져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더 이상의 창조력은 잃었죠. 더 이상의 창조력을 잃었다는 건 이미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공기 주변에도 꽃잎이 보이고 물 주변에도 꽃잎이 보이고 나무 주변에도 꽃잎이 보이는데요. 펜타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날아다니고 뭔가 흘러다니는 생명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아저씨가 지난밤에 보낸 노래를 들어보니 첫눈처럼 내려와 꽃잎처럼 머물러 줄래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력인데 펜타클이라는 건 그런 꽃잎이 안 보이죠. 이미 그런 분위기나 어떤 주변의 에너지를 잃었다는 거예요. 창조력이죠. 왜 창조력을 잃었느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건 더 이상 창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펜타클이 어떤 거냐면요. 눈에 이미 보이고 만져져야 돼요. 그러면 여사제보다 여왕제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 물이니까요. 감성이죠. 분위기죠. 나는 서로 간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 코드가 통해야 돼. 정신적으로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지. 외모가 중요해. 마음 맞으면 되지. 이게 여사제라면 여왕제는 나 좋아해? 그러면 증거 가져와. 이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 이게 여왕제인 거예요. 나 좋아해? 백 하나는 사줘. 그건 선생님 극단적인 예시라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걸 그만큼 중요시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눈으로 보여봐. 꼭 펜타클이라는 게 물질적인 걸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떤 일종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현업하면요. 이제 왜 타로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선생님이 잘못 배우면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배우고 온 분들 현업하면서도요. 제가 이런 분들 자주 봐요. 연인끼리 돈 거래했니? 이걸 선생님 돈 거래하는 카드라고만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전혀 아닌데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왜? 그거 이상의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카드는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게 되는데 자, 그럼 펜타클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펜타클이 뭐예요, 선생님? 증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유가 있는 부자한테 구걸을 해요. 펜타클을 구걸하죠. 이건 선생님 돈을 달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마음으로 느껴지면 돼가 아니고 자, 문자로 너의 마음 표현. 저도 선생님 아저씨한테 6번 펜타클이 나올 때가 많을 거예요. 이건 아저씨한테 어떤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 뭐 문자 혹은 내가 좀 와닿을 수 있게 실질적으로 펜타클은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표현을 좀 해봐. 표현을 좀 해봐. 자, 그러면 펜타클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황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뭐 연지곤지, 그 다음에 뭐 목걸이, 왕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목숨 거는 겁니다. 네일이라든지 선생님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많이 쓰는 거죠. 여왕제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했다간 너무 길어지니까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이제 유일하게 펜타클만이 다듬어진 정원과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건 내 땅이라는 의미죠. 내가 소유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어 놓을 수 있고요. 내 영역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펜타클, 영토의 영역, 땅의 영역, 대지의 영역입니다. 어쨌든 이건 내 집이잖아요. 내 집 마당이고 뒤 넘어 산이 보이는데 이런 내 땅 너머에 있는 산들이 보이고요. 이건 나의 것들이 아닌데 유일하게 펜타클만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나타나죠. 자, 소유의 개념이 나타난다는 게 펜타클이다. 그래서 소유욕과도 관련이 있고요.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원소들이 서운해해요. 펜타클만 너무 많이 하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이 사인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타로 카드에는요. 서양의 많은 종교관들이 담겨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종교라는 건 우주 탄생의 원리잖아요. 그러니 곧 철학이고 이 철학은 서로 다른 종교라고 해도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해요. 죄송해요. 공기, 물, 불, 흙. 흙인데, 자, 불. 그 다음에 물. 불과 물이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 그어진 것까지, 공기랑 흙까지. 그러니까 4원소가 모두 합쳐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죠.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자,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이는 이 심볼을 바로 다윗의 별, 다윗의 방패라고 불러요. The Star of David이라고 하는데 별이나 방패라고 불러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9번 은둔자에 갇혀 있는 다윗의 별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육각별이라고 불러요. 육망성 육각별이라고 하기도 하고 헥사그램이라고도 해요. 헥사그램. 얘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또 숫자 6이기 때문에요. 6번을 말하는 러버스와 이제 또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거든요. 이제 6번을 말하는 러버스와 천사와 악마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밝은 면, 어두운 면만 다르고 사실은 하나의 카드죠.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 15번 악마 카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그래서 아래로 흐르는 삼각형,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태양,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실제로 엠페도클레스가 마지막에 죽을 때 화산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죽거든요. 이제 그 정도의 열정을 보이는데 이제 화산, 그 다음에 땅이 보입니다. 이런 심오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4원소가 다 들어있고 음양이 다 들어있고요. 여성성, 남성성이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모두 어우러지는 카드가 화합의 의미를 가진 게 바로 러버스죠. 러버스죠, 선생님. 생각보다 타로 카드가 굉장히 심오해요. 그러면 유대교 우리가 이제 타로 카드의 기본 원리를 카발라라고 하잖아요. 이제 카발라 생명의 나무에서 따온 원리를 가지고 타로 카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와 일맥상통해요. 이 주역도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관하는 게 주역이라면 서양식의 관법이 바로 타로인 거예요. 이 타로 철학을 이해를 못하면요. 완전히 수박 껍질만 보고 수박 속은 모르면서 내가 수박을 알았다고 말하는 거랑 같아요. 선생님. 같아요. 자, 그러면 유대교 카발라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죠. 자, 기독교 영지주의라든지 구약 신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 러버스 자체도 창세기를 말하죠. 그래서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기독교의 신약을 이번에는 볼게요. 그러면 사원소가 또 어디 들어있느냐 보았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와 월드카드죠. 월드카드죠. 자,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요. 동양에 마치 음양을 보는 듯 합니다. 음양을 보고요. 옆에는 사원소가 보여요. 이건 동양의 오행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요. 동양식으로 치환하면 음양, 오행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치환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나 월드카드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키워드는 배웠는데 잘 신약하고 역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은 사람 독수리 이제 황소 사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도 사람 독수리 황소 사자가 보이죠. 차이는 어때요, 선생님? 차이. 여기는 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는 얼굴만 나타나죠. 자, 책을 펴고 있다는 건 아직도 학습의 과정, 공부의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본인 스스로가 등판하죠. 이건 이미 내가 마스터의 영역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의 바퀴 할 때도 왜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나오고 시간의 바퀴 왜 월드카드가 그렇게 나왔는지 또 설명을 드리거든요. 시간의 바퀴가요. 타로 카드의 기본 원리를 굉장히 심오하게 이해하면서 명쾌하게 풀어낸 카드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타로 상담을 하기 위해 제가 권하는 카드고 현업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지금 플랫폼 업계에 현업하는 거의 절대 다수 선생님들이 거쳐가 주신 강의이기도 해요. 이제 그 어떤 특징들을 참 잘 잡아낸 카드인데 기독교 신약에 4대 성인이 있죠. 이제 4대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에요. 선생님 제가 교인이면 정말 스토리텔링을 끝내주게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쉽게도 교인이 아니에요. 불자다 보니까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타로카드에 기본적으로 어떤 기독교 원리가 들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책을 읽던 자들이 메이저 마지막 완성 카드에서 얼굴로 나타나면서 이게 누구냐? 바로 기독교에서 알 수 있죠. 교황 카드도 보면 손가락 2개를 위로 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의 같은 의미인데 이제 4대 복음의 성인들의 상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이기 때문에 하트.
그리고 정갈자리는 굉장히 직성이 발달한 직감을 말해요. 그래서 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은 사자 자리. 사자가 굉장히 열정적이죠. 이제 불 같은 성미를 보인다. 그다음에 황소는요. 황소고집이다. 변하지 않는 흙은요. 이미 완성됐으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선생님? 안 변하죠. 그러니 흙의 성질이 어떻겠어요? 고집스럽죠. 저 황소고집이다. 자, 흙은 다이아몬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광물이잖아요. 얼스기 때문에. 자, 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사람은 물병 자리 이제 스페이드인데 공기가 왜 스페이드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이거 펜싱할 때 휘두르는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책이 열려있고 위기가 도래하자 책이 덮여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조각을 새겼을 때 평화로운 시대에는 책이 열려있는 조각을 새기고 위기가 도래했던 때에는 책을 덮어놓았다고 해요. 책의 의미에 차가 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이자 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주의 어떤 음성인 거죠. 이 우주의 지혜인데 살아가는 지혜인데 이 지혜를 내가 늘 곁에 두고 공부하고 이 순리라고 음양 오행이 곧 순리잖아요. 순리라는 운명에 따라가면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데 여기에 역행할 때는 우리가 책을 덮어두고 예를 들면 뭐든지 순리대로 풀고 웃으면서 풀 수 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뭐든지 둥글게 관광수월래랑 같다고 했어요. 성격이 원만하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개념으로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든지 유하고 날이 서지 않게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게 어떻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늘 가까이 두고 늘 배움을 곁에 둘 때는 성질이 급하지도 않았고 뭐랄까 타인을 배척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챙겨야 되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다 보니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책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평화로운 시대에서 이제 위기가 도래한 시대가 저에게 닥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책을 덮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책을 곁에 두고 우리가 항상 지혜를 곁에 둘 때는 평화로운데 거기서 멀어질 때 위기가 도래한다. 그러한 의미라 순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순리인데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제 마스터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보시면은요. 메비우스의 띠가 아래 위로 보이는데 이건 의식과 무의식 완전한 완성인데 1번 마법사에서의 메비우스의 띠 8번 이제 힘카드에서의 메비우스의 띠가 아래 위로 이제 완성되면서 마법사에서는 한 손에 하늘을 향한 손에만 봉을 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양손 다 봉을 들었죠. 이제 아래 위로 메비우스의 띠가 나타나면서 이제 완성의 자리에 이르렀죠, 선생님. 완성의 자리 이제 영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월드카드가. 그리고 이 월드카드 다음이 바로 다시 새로운 세상에 나타난 바보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 그것은 누구를 배척하지도 않고요. 너는 어떤 성질이구나. 특정성을 부여하면서 구분 짓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배척되지 않고 열려있는 그 자체의 원우주에 대한 순수성.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없냐고 보았을 때 정보 지식이 없다. 즉 필터가 없다고 하는데 거르는 체가 없는 거예요. 이 체가 무엇이냐? 나라는 자아예요. 에고가 없다고 하죠. 이 불교에서는 색 즉시 공 비어 있음이에요. 공 즉시 색. 공이 곧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곧 공이 된다. 이게 곧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말하는 건데 너무 선생님 명쾌하면서도 더 알아가고 싶지만 더 알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타로가 이만큼이나 심오하구나. 눈치만 채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월드카드에서 뭐 이게 꼭 메이저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월드카드에서 이제 월계관이나 이제 월계수가 보이는데 그것은 이런 리본 이 모습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또 8번 흰 카드에 이런 어떤 꽃으로 화관이라고 불러요. 이제 화관으로 된 쇠사슬이 아닌 화관으로 된이라고 이제 웨이트 픽토리얼 키 원전에서 묘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메비우스의 띠처럼 리본이 보이고요. 화관으로 보이고 이제 사자의 네 다리가 보인다. 그죠? 이런 것들을 모두 영적 원리에 따라 메이저 마이너가 이게 치환되기도 해요. 마법사 카드에도 4원소가 보이고요. 이 4원소는 각각의 카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원소가요, 꼭 마이너 카드에 한정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타로 카드 78장에 담긴 심오한 원리가 모두 4원소와 직결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메이저 카드에서도 우리가 4원소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이 4원소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다루어 가느냐, 어떻게 순리대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메이저 카드의 단계가 있고 또 마이너 카드들도 메이저와 지극히 연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요, 마이너 카드들, 이제 4원소들 좀 더 알아보고요. 제가 지금은 입문 단계라서 4원소에 대해서는 함께 다뤄봤는데 아무래도 임상이나 원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문가 과정에서만 다루고요. 전문가에서만 하기 때문에 아마 원리까지만 하거나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주 짧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문가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상담이나 1대1 코칭도 오픈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분, 두 분 요 정도만 제가 정말 진실되게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경우에 찾아주시고요. 4원소의 어떤 지금까지의 역사, 왜 타로카드에 4원소가 들었는지, 4원소가 이런 거구나, 약간의 눈치만 채는 형태로 우리가 맛을 봤어요. 그러면 타로카드 각 4원소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4원소가 어떤 기반에 따라 마이너를 이루고 있으며 또 메이저 마이너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죠. 차근차근 알아보는 과정을 가지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